지금 주류 기독교계는 이제 더 이상 트랜스젠더주의를 안 보이는 척 할 수 없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트랜스젠더주의를 교회에서 비판적으로 가르쳐줘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 있던 겁니다. 저는 파리 개막식이 그걸 의미한다고 봐요. 그런데 많은 작용화되신 분들이 뭐죠? 아, 이건 비본질적인 거야. 이건 정치적인 얘기야. 그게 줄을 잘못 서고 있다니까요. 3년 뒤, 5년 뒤에는 더 퍼져요. 자기가 지금 서 있는 스탠스, 입을 안 벌리고 오히려 작용화돼서 저런 극우 같은 기독교인들 말 들으면 안 돼. 지금 그렇게 줄 서 있는 게 안 된다니까요. 동성연애자에서 안 끝난다니까요.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사자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제가 제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A4 용지 한 장 또는 한 장 살짝 넘어가는 분량의 글을 여러분께 써드리고 있는데요. 그 글을 통해서 먼저 이 파리 올림픽 개막식의 반기독교적인 퍼포먼스에 대해 저의 생각을 녹여냈습니다. 그래서 영상의 고정 댓글로 제가 글을 보여드릴 테니까 읽으실 분들은 읽어보시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제 영상으로도 찍어드리고 겸사겸사 제가 여러분들께 해드릴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해드릴 얘기를 해드린다? 하여튼 제가 TV가 없기 때문에 파리 올림픽이 시작이 되는지도 몰랐어요. 이 프랑스가 준비한다 그래서 언젠간 하겠지 했는데 그게 딱 저번 주 토요일이었나요? 그렇게 이제 뉴스를 본 다음에 개막식이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알았고, 저희 어떤 사자그라운드 팀원 중에 한 분이 그 파리 개막식, 올림픽 개막식에서 이제 젠더 이데올로기에 의거한 반성경적인 퍼포먼스가 3개 정도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짧은 영상들을 보여주고, 이제 그거에 대한 비판 내용이 이제 한국어로 번역돼서 한국 기사에도 나온 것은 이제 반나절 하루 정도 지나서 이제 파리 개막식, 올림픽 개막식에 반기독교적 코드가 있다,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됐다, 일론 머스크도 이걸 비판했다, 더 나아가서 IOC 위원회가 그 해당 부분을 삭제를 했다, 뭐 이런 부분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토요일에 처음에 제가 그 트랜스젠더주의적인 어떤 그 퍼포먼스를 보고 너무 이게 끔찍하고 너무 말이 안 됐던 것이죠. 근데 거기에 이제 활용점점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최후의 만찬 그림 아시죠? 예수님 가운데 있고 그 아주 유명한 그림 있지 않습니까? 그 그림을 패러디할 때 예수님 자리에 어떤 기사는 남장 여자를 앉혔다라고 하고, 어떤 분은 이제 여잔데 레즈비언이다 뭐 이런 분도 있고, 근데 그건 본질이 아니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트랜스젠더주의의 아주 뭐랄까 옹호자를 예수님 자리에 앉혀놓고 그걸 아주 변태적이고 아주 기독교 모독적으로 그런 것들을 패러디해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프랑스가 프랑스 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프랑스 혁명이 어떤 혁명인지를 대략적으로 여러분들 아시면은 원래 그런 나라였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선을 넘은 부분이 있죠. 그런데 쟤네들은 원래 저랬다. 그래서 쟤네들이 지금 저 모양이구나. 뭐 이런 제 나름대로 화가 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또 한국 사람으로는 정말 프랑스가 이제 우리나라를 북한이라고 표기를 했거나, 그래서 또 이제 또 다른 불만적인 요소가 있어요. 프랑스 측이 막 여러 번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런 하대한다고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들을 통해서 프랑스가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그러니까 애국적인 마인드에서 프랑스가 범한 신뢰와 명백한 잘못에 대한 어떤 분노도 있지만, 저희 기독교인들은 그것과 동시에 이 트랜스젠더주의가 이런 식으로까지 홍보가 되고 세상이 이런 식으로 또 한 걸음 더 나아간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욕을 할진 몰라도 어찌됐건 개막식에서 그런 퍼포먼스를 했다는 건 뭐냐면 역사가 또 그렇게 반성경적으로 한번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쭉 썼던 거죠. 제가 비판했던 포인트는 이제 트랜스젠더주의입니다. 그래서 5년이나 10년 전에는 이런 얘기하면은 가짜뉴스 유포자 취급을 받았고, 또 그 사람들이 이제 가짜뉴스가 아니라는 게 너무 명징하게 드러나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람들은 이 종교인들 중에 이제 작용화되신 분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좌라고 하는 거는 왼쪽 정당 이런 표면적인 구분이 아니고 프랑스 혁명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고 기독교적인 것들을 다 전복시켰던 혁명입니다. 그 프랑스 혁명적 계보의 철학, 정책, 또 사상 이런 기류를 저는 이제 좌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이제 이 종교인들 중에 좌경화 되신 분들이 가짜뉴스 유포자다. 뭐 극단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가짜뉴스 유포가 아닌 것이 점점 드러나니까 뭐라고 말을 조용히 바꾸냐면 특정 사례로 너무 보편화하지 말아라. 특정 사례다 특정 사례다 하는데 이게 한국어 뉴스로 이제 트랜스젠더주의의 극단적인 사례들이 막 일어나고 아니 올림픽에 트랜스젠더들이 출전해서 아니면 올림픽 아니더라도 이번 파리 올림픽은 그걸 철저히 막은 종목이 있어요. 여하간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사이클 대회인가요? 스포츠 영역에서 생물학적 남자가 막 여자부 들어가서 1위, 2위, 3위 다 휩쓸고 금메달 휩쓸고 이런 일들이 점점 주류 사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분들은 제가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그랬잖아요. 줄을 잘못 썼다고. 그러면 지금은 이제 트랜스젠더밖에 모릅니다. 근데 제가 계속 뭐라고 했죠? 정신이 내가 몸뚱아리가 남자인데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는 남자인데 내 정신이 나를 여자라고 하면 물질적으로는 남자인데 전 사회가 얘를 여자로 인정해줘야 된다. 이게 진짜 미친 사회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뭘 모르냐? 아직까지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극우 꼰대 기독교인들이 성소수자를 인권을 무시하고 혐오한다. 우리가 이렇게 저런 극우 같은 애들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거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제가 욕은 할 수 없으니까 해맑은 사람들이죠. 해맑은 사람. 굉장한 반어법이죠. 근데 왜 그러냐면 본질이 뭐냐면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게 아니고 트랜스젠더주의의 본질이 우상숭배이기 때문입니다. 전지적 기독교인 관점에서 기독교 버전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정신이 나의 성별을 바꿀 수 있다. 이게 인권이다라고 해버리면 거기에 문이 열리면 뭡니까? 내 정신이 내 신체적 나이도 바꿀 수 있게 법리가 열려버린다는 거예요. 또 뭡니까? 미국에서 호텔 다녀오신 분 얘기 제가 들어보니까 호텔에 박스가 준비돼 있더래요. 왜? 본인을 인간이 아니라 고양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박스가 있다고 합니다. 또 본인을 개라고 주장해서 멍멍거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법리 차원에서, 철학 차원에서, 사상 차원에서, 영적인 차원에서 내 정신으로 성별을 바꾸는데 다른 건 왜 못 바꿉니까? 그리고 지금 성소수자라고 하는 동성연애자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들은 선천적인 건데 왜 나를 존재를 부정하냐 이러고 계신데 죄송하지만 존스 홉킨스 의대에서 이제 논문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미 동성애 유전자는 아직도 발견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을 우리가 사회적으로 용인하자 나무만 보고 숲을 못 보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동성연애자분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아동성애자, 소아성애자들이 자기들도 똑같은 논리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성연애자는 되는데 왜 아동성애자는 왜 안 돼요? 소아성애자는 왜 안 됩니까? 논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이 열린다는 거죠. 그러면 박찬욱 감독이 티탄인가요? 그 영화 칸느에서 상 받았나요? 그 영화 그 관람 후기가 뭐였습니까? 그 영화 여주인공이 자동차랑 섹스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니 내가 자동차랑 성관계를 한다는데 뭐 네가 왜 이거 이상하다 그래? 그러면 동성연애도 되고 뭐도 되고 그러면 기계랑 성관계하고 지금 이게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서유럽이나 북미나 지금 남편에게 이제 공감을 못 받는 분들 여자분들 중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냐면 내가 빅테크 알고리즘으로서 사람과 대화하는 어떤 그 알고리즘 세팅이 된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에서 채팅하면서 이 사람이 아니죠. 이 알고리즘의 나열에 의인화하면서 정서적 공감과 위로를 얻다 보니까 자기가 챗 GTP 또는 AI, 생성형 AI 이 채팅 어떤 어플일까요? 이 프로그램으로 자기가 사랑에 빠졌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극단적이지만 게임 캐릭터랑 결혼하겠다. 주민센터에서 혼인신고서 갖고 오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문을 열면 그 뒤에 우리가 필연적으로 귀결될 수 있는 사회 현상에 눈을 떠야 된다는 거죠. 지금 말이 너무 길었는데 지금 어디 얘기하다 얘기했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10년, 15년 전만 해도 이 트랜스젠더주의의 이 문을 여는 역할을 하는 게 차별금지법이잖아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을 소위 말해서 깨어있다고 이 주장하는 종교인들이 자기들이 옳다는 식으로 좌경화된지도 모르고 그렇게 가짜뉴스 유포자 뭐뭐뭐 했는데 지금은 한 국가의 올림픽 개막식에서
아주 그 트랜스젠더주의가 주류 문화로서 점철돼서 세 가지 퍼포먼스가 그렇게 행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이게 격가지, 우리 신학에 있어서나 교회 생활에 있어서나 격가지, 아 차별금지법 얘기하는 캐릭터구나, 아 쟤는 피곤하니까 피하자, 지금 이렇게 안 돼요. 이미 이게 주류로 완전히 와버렸기 때문에 내 눈앞에 임금님이 발가벗고 있어도 아 임금님 멋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꼴처럼 지금 주류 기독교계는 이제 더 이상 트랜스젠더주의를 안 보이는 척 할 수 없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트랜스젠더주의를 교회에서 비판적으로 가르쳐줘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 있던 겁니다. 저는 파리 개막식이 그걸 의미한다고 봐요. 그런데 많은 좌경화되신 분들이 뭐죠? 아, 이건 비본질적인 거야. 이건 정치적인 얘기야. 그게 줄을 잘못 서고 있다니까요. 3년 뒤, 5년 뒤에는 더 퍼져요. 자기가 지금 서 있는 스탠스, 입을 안 벌리고 오히려 좌경화돼서 저런 극우 같은 기독교인들 말 들으면 안 돼. 지금 그렇게 줄 서 있는 게 안 된다니까요. 동성연애자에서 안 끝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쇼츠에서 보여드렸잖아요. 나는 동성연애를 할 때 동성과 키스를 할 때 성령의 임재를 느껴. 눈물 흘리고 막 그렇게 간증하면 뭐라고 할 겁니까? I am a gay Christian and I have the Spirit of God inside of me. The time that I felt most filled with the Holy Spirit was when I kissed a woman. That is when I was filled with peace and joy. That is a personal experience to the beautiful fruit of the Spirit of God being in my relationship with my wife and in our children. 한국에서도 동성연애 하시는 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또는 나는 성별이 고정된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전도가 되었다고 해봐요. 근데 얘가 성경적인 어떤 절대 진리를 부정한다고 해봅시다. 왜? 상처받을 수 있고 불편하다고 할 수 있고 불쾌할 수 있다고 하고 내 존재 자체가 기독교 때문에 부정당한다고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는데 나는 남자 몸에 갇힌 여자인데 나는 내가 여자라고 생각하는데 왜 나를 부정하셔? 라고 하면 그 전도사님이나 교육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은 뭐라고 할 겁니까? 본인을 남자 몸에 갇힌 여자라고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남전도에 가야 됩니까? 여전도에 가야 됩니까? 목사님들이 이제 피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들은 성인 대예배 신경 쓰느라 지금 아직도 감을 못 잡는 분들이 되게 대다수인데 중고등부 이 교육 담당자한테 물어보세요. 자기 학교 다니는 친구 중에 동성연애 하는 친구 있냐고. 동성연애는 언제나 많이 한다 이 얘기가 아니라 무슨 말이냐, 동성연애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알파 세대라는 거예요. Z세대고. 파리 올림픽에서까지 저렇게 때려버리면은 저는 이제 30대 이제 중후반이지만 우리는 그나마 남자 여자 이런 성경적 가치 기반이 먼저 디폴트이기 때문에 기본값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10대 특히 10대들은 문화로 때리죠. 차별금지법만 통과 안 되고 EBS 다큐멘터리라고 학교에서 틀어주는데 거기서 젠더 교육하고 있죠. 또 뭡니까? 유튜브에서도 젠더 이데올로기가 스며들어 있죠. 뭐 EBS도 하물며 그러는데 다른 방송국의 컨텐츠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적인 가치 기반을 얘기한다고 왕따를 당하는데 이제 기독교 주류에서도 이거를 다뤄야 되는 시즌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CTS나 뭐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연합해서 성명도 내시고 다 해요. 근데 거시적 차원에서 총회에서 반대해도 이 좌경화된 목사님, 전도사님, 신학생 졸업한 애들 제가 얘기를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님들, 동기들 단톡 카톡방에서 뭐라고 하는지 제가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다 아는 것도 아니겠지만 지금 파리 개막식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됐다? 그러면 목사님들은, 특히 목사님들은 이제 자기가 이게 아닌 것이다 라고 입장 표명 또는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다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젠더 이데올로기 문제는 격가지가 아니라 기독교를 파괴하고 있는 주류 문화로 등단해서 이제 이게 안 보인다고 하기에는 너무 부자연스러운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자기가 몰랐을 수 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 근데 이거 뭔가 이상한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특히 공부를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신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신학밖에 모르잖아요. 신학적 관점, 건전한 복음주의적 관점으로 다른 것도 함께 세상을 읽어내야 하는 어떤 시대적 의무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더 아시면 신학이 베이스가 됐기 때문에 얼마나 더 깊은 통찰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많은 먼저 은혜로 눈뜬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이제 가릴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아니 어쩌다가 프랑스가 한 국가 행사에서 전 세계인들이 보는 절호의 찬스에서 자기 국가 정체성을 자랑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에서 왜 저렇게 하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홍보입니다. 독서 멘토링을 제가 칼 트루먼 목사님의 책을 7월 달부터 8월 달 지금 이제 이 책을 이제 하고 있어요. 2달 동안 독서 멘토링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나 신학 정도 하는 친구들은 이 책 읽으세요. 사서 읽으세요. 이거 얇아요. 근데 얇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책을 읽을 수 있는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도 읽어보시면은 왜 프랑스 파리 올림픽 개막식에서 저렇게 젠더 이데올로기, 트랜스젠더주의가 덕지덕지 붙어 있고, 왜 이렇게까지 이 지경에 이르러서 남자 스포츠, 여자 스포츠 개념이 없어져서 미국 같은 경우는 권투, 이 복싱 협회에서 본인을 여자라고 주장하는 남자와 여자가 같은 링에서 싸우는 게 인권이라고 하고, 수영선수, 남자 수영선수, 생물학적 남자 수영선수가 여자부 가서 금메달 휩쓸고, 그 과정에서 탈의실에서 남자 성기가 그대로 있는데 여자부에서 같이 옷 갈아입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게 점점 완전히 주류와 상징화가 되어가고 있는 시대에 이게 아직 안 보인다? 본인 눈앞에 있는 코끼리가 안 보인다? 그건요, 둘 중 하나예요. 진짜 무지하거나 악랄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꼭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홍보합니다. 독서 멘토링 하거든요. 7월에 절반 했어요. 왜 이 시대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사상적인 흐름을, 이 칼 트루먼이 목사님입니다. 사상적인 흐름을 쭉 이어가면서 설명을 하는데, 제가 이제 토요일은 오프라인으로 화요일은 온라인으로 하는데요. 이분들이 이제 보여주시는 피드백을 통해서 저도 용기를 얻는 거죠. 아, 보람이 있다. 맞게 가는구나.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진짜 도움이 됩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정말 미쳐가고 있는가. 신좌파의 성혁명과 LGBTQ 플러스 운동이 만든 이상한 신세계. 꼭 한번 읽어보시고, 칼 트루먼이 쓴 원래 두꺼운 책인데 이게 너무 학술적이고 대중적이지 않으니까 얇은 버전으로 다시 쓴 게 이 책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8월 달에 독서 멘토링을 통해서 책 읽는 사자, 네가 알려주는 신좌파의 성혁명의 흐름을 알고 싶다. 그러면은 고정 댓글로 달아드릴 테니까 독서 멘토링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난 듣고 싶어. 그러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고, 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거야. 그러면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함께 해 나가자. 지금은 공부하고 알려야 되는 타이밍이 되어버렸다. 더 이상 내가 안 보이는 척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트랜스젠더만 아는데 본질은 어떤 특정 소수자를 뭐 편견을 갖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내 정신으로 생물학적인 물질적인 나의 몸뚱아리를 바꾼다는 아주 정신병적인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정신으로 몸도 바꾸는데 성별도 바꾸는데 다른 건 왜 못 바꿉니까? 그러면서 인간이 단백질 덩어리가 되는 그 모든 이 문이 열리게 되는 게 이 트랜스젠더주의다. 그러면서 이 트랜스젠더주의의 가장 큰 피해자들이 누구다? 목사님과 또 뭡니까? 여자들이다. 생물학적 여자들이 본인들의 어떤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그 누군가의 생물학적 여자의 금메달을 뺏기는 거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글 읽어보시고 독서 멘토링 신청하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고, 본질이 뭐냐면 공부하고 배워서 표현하자 이거입니다. 표현하자. 표현해야 한다. 설명하고 설득하고 선포해야 된다. 지금은 그런 시대다. 기독교인들은 원래 이런 책무가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고 외치는 게 이 세상이 썩지 않게 하는 소금과 빛의 역할이다. 파리 올림픽 개막식을 통해서 제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